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질병 후유 장애 담보가 꽤 가입이 되어 있었고, 환자의 상태가 침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검사 결과 이제 홍반 루푸스라는 진단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단명으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침상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후유 장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피보험자는 어딘가에 이제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 및 재해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홍반 루푸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후유 장애 담보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만을 담보하면서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질병을 담보하더라도 가입 금액이 낮게 설정이 되고, 또한 이제 50% 혹은 이제 80% 이상의 후유 장애 지급률이 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질병 후유 장애 담보가 꽤 가입이 되어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환자의 상태가 침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8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만일 이제 1,000만 원의 가입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총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이제 10년에 나눠서 이제 받았을 경우에는 1억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일시불로 선택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1억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각 보험 상품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보험회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보험자는 이제 홍반 루푸스 질환을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이제 회복되지 못하였고, 집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지에 마비가 있어서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관리를 계속적으로 받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이제 환자를 치료하였던 이제 대학병원에 방문을 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처럼 이제 후유장애를 평가를 하려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형식으로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게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급 받을 때 잘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반 진단서 형식으로 발급을 해줬고, 보험회사에서도 후유장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이 일반 진단서를 가지고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동작 평가 및 근력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이제 각 장애를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했냐면은, 일상생활 동작 평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애매한 상태라고 볼 때에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평가뿐만 아니라 근력 검사도 같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 진단의 내용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동 동작의 경우 40%, 음식물 섭취의 경우 15%, 배변 배뇨 15%, 목욕하기 10%, 옷 입고 벗기 10%의 장애 지급률이며, 이를 합하면 90%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되기 때문에 질병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의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근력평가에 따른 장애 지급률의 모든 총합은 120%였습니다. 10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00%를 한도로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동작으로 평가를 했을 때 90%의 후유장애 지급률, 근력검사로 평가했을 때 120%의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된다면은 이중 높은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해서 보험회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보험회사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장애지급률에 대해서는 80% 이상임을 인정하였고, 또한 이게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의료 검토를 했고, 그 결과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홍반 루푸스 진단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약 1년간 사지 불안전 마비로 상태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라면 솔직히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약관에서는 이제 치료 과정 중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치료 후 회복이 되지 않거나 상태가 고착되거나 혹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의 장애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즉 보험회사는 치료에 따른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결국 환자를 치료했던 대학병원까지 다시 가서 소견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의사분은 이제 환자의 나이가 20대로서 너무 젊은 나이니까 차마 환자에게 회복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그 환자분께서는 간곡하게 이제 좀 설득을 해서 신경학적 수견이 회복되지 않고 회복될 가능성이 미비하며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 등이 소개되었을 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장애의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소견을 밝히셨는데요. 보시다시피 보험회사에게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다 지급을 받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후유장애 지급률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과 같은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즉 이제 장애 지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파생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매우 심도 있게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하시다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